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풀이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방정식을 공부했다는 거잖아. 어떤 방정식을 주로 풀었었니? 2차를 풀었죠. 1차하고 2차를 주로 풀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이면 1차하고 2차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걔네를 포함해서 또 다른 것들도 추가되겠지. 그때 추가되는 애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바로 뭘까? 고차 방정식. 몇 차 이상? 3차 이상. 그럼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그렇지 않아요? 인수분해만 잘해주세요. 끝입니다. 인수분해할 때 여러분들이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뭐 이용해요? 인수정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쓰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기억날까? 네. 그래서 계속 뭘 찾아?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이거를 겁나 찾잖아요. 왜? 나머지가 0이어야만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면 곱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됐니? 또 화장실 갔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건데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조립제법을 써서 한다 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특이하게 보는 게 있죠. 뭐예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5차, 6차 방정식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온다고 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 그럼 3차하고 4차 이 두 가지가 좀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3차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일단 3차 방정식의 기본 모양부터 일반형이죠.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는 0. 이때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뭐가 나와?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와야 돼.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가 뭐예요?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 뭐예요? a분의 c. 세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a분의 t. 부호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 근과 개수의 관계는 알고 있겠지? 2차요? 네. 네. 넘어갑니다. 이 정도. 그 다음 알고 있겠지? 모르겠어요, 계산이. 그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네.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잠깐 가물가물한 거니까, 그지? 네. 원래 알았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어제만 해도 기억났는데 갑자기 지금 당황스럽네. 그치? 그런 경우죠? 네.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정도. 근과 교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4차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요거죠. 복 2차식. 근 0골. 그리고 상반 방정식.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4차식으로 나왔을 때, 이 4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인지 모양을 보시고서 풀이 방법을 제시하셔야 돼. 무조건 다 인수분해, 조립제법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특히 첫 번째 있는 보기차식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는 0골. 그래서 상수 2차, 4차, 2차의 복수 형태로 써져 있는 게 복 2차 식이죠. 칼 던진다. 복 2차 식이죠. 그럼 이때 얘를 푸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
2차식으로 바꿔서 인수분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왜?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냐면 이 식을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꼴로 바꾸기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요령은 앞에 있는 애와 뒤에 있는 애를 고정시키고 가운데를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서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 뒤에 근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공부하셨던 분들은 맞아 그렇지 하실 겁니다. 없어. 그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처음 초면이에요? 초면이니 친구 혹시? 이렇게 풀이하는 거 처음 초면이니 소연아? 그냥 개념만 개념. 치환까지 그냥 문제 하고 선생님 설명하고 문제 하나 풀어주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이 안 해봤고, 네,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니? 수련회 갔다 와서 뭐 까졌니? 뭐 바뀌었어요 막? 힘내시고. 자, 그 다음 상반 방정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bx, a는 0꼴. 어떤 형태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어때? 같은 형태. 좌우 대칭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양변에 x제곱을 나눈 다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 ax제곱, bx, c, x분의 b, x제곱분의 a는 0. 이런 모양으로 바꿨지요. 그 다음 어떻게 짝지요? 요렇게 둘이 짝짓고 요렇게 둘이 짝지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을 치환한 다음 정리를 했습니다. 요 정도. 딱 요 정도까지 얘기하시면 그치 하실 거예요. 딱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정식이 나왔을 때 4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막 인수분해 조립제법 해갖고 막 누구 넣으면 0 나올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먼저 식의 모양을 보셔야 돼. 상수 2차, 4차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기차식이야. 바로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가운데 x제곱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 형태네? 상반 방정식이야. 바로 x제곱 나눠서 정리해 주셔야 돼. 인수분해 조립제법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으로는 정리가 안 돼. 이 방법을 써야만 정리가 돼.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서 고민하지 말고 바로 적용하세요. 요 정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고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야기들. 요 정도.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이니까 고차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이제는 뭘 해주냐? 방정식을 여러 개 준다고 해서 뭐가 나와? 연립이 나와요, 연립. 연립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냥 연립 방정식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름 붙이죠?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 모양이 크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차식은 0, 2차식은 0꼴. 요런 형태들. 두 번째, 2차식은 0, 2차식은 0이 아닌 꼴. 요런 형태. 그 다음 세 번째, 2차식이 나와 있는데 0이 아닌 식 나와 있고 두 번째도 2차식이 있는데 0이 아닌 식이 나와 있을 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얘가 가장 기본 형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이랑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
x제곱은 0. 뭐 이런 형태. 그래서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문제들. 가장 기본 형태예요. 뭐 해주면 돼? 여기에는 이 1차식을 뭐 얘네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서 x라는 문자를 y라는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한 다음 뭐 해주면 돼? 그냥 요 x 자리에 대입해서 한 문자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깜짝아, 씨.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연립하는 그 방법은 바로 뭐다? 문자를 소거한다. 문자를 소거하는 게 연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 준 다음 대입해서 없애는 문제들.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애인데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은 3,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되고 는 0꼴인 경우,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뭐 해주냐?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x 빼기 2y, x 빼기 y는 0.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이라면 x 빼기 2y가 0이라면 x를 2y라고 써도 되겠지? 얘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처럼 풀어? 1번 문제처럼 풀 거야. 마찬가지 두 번째, 얘가 0이라면 x 빼기 y가 0이라면 x 대신 y라고 다 써도 되겠죠? 얘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한 다음 1번 문제처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인수분해돼서 는 0이 나오지 않는 두 2차식이 줬을 때 이때 풀이 방법은 두 가지. 2차 항을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앱니다. 그럼 언제는 2차 항을 없애고 언제는 상수항을 없애냐? 간단해요. 2차 항을 없앨 수 있으면 2차 항을 없애고 못 없애면 상수항을 없애. 없애서 나온 그 식, 연립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2번 혹은 1번 문제처럼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이야기들이 되겠네. 딱 요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게 더 있냐?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그 친구가 있어요. 자, 풀로 다 써볼게요. x세제곱은 1.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x세제곱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렇게 읽어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저 W를. 그 다음과 같은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는 이 성질을 그때그때 유도해 주셔야 돼요. 태권도 말고요. 학교도 안 돼요? 유도해야 돼요. 올림픽 정식 종목이니까요. 네. 민정이밖에 없다. 자, 유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동지야 괜찮니? 숙제했니? 대가리 박아. 동지 숙제 안 했다고요? 숙제 안 했어요? 이 영상을 너네 부모님이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안 봐. 실수인 척 부모님한테 한번 보내볼게요. 자, 요거 넘어가면 x세제곱 빼기 1은 0이 될 겁니다. 자,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럼 3차 방정식 근을 구해야 돼요. 맞나요? 근을 구하려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인수분해를 하겠지. 인수분해 되나요? 네, 되니까 합니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요. 자, 지금 요 두 개씩에서 성질이 두 가지가 바로 튀어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한 허근이라고 그랬지? 근입니다, 근.
근이니까 대입하면 참이 될 거야. 맞아? 이 식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오메가를 대입하면 참이 될 거야. 결론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야? 1. 됐어요? 근이니까. 그럼 두 번째 식에서는 뭐를 가져올 수 있느냐? 요걸 갖고 올 수 있죠? 자 보세요. 둘이 곱해서 0이 나왔습니다. 둘이 곱해서 0이 나왔어. 앞에 있는 값 볼게요. x 빼기 1. 0 나오려면 x에 누구 넣어? 1 넣으면 돼. 근데 1은 실수지. 문제에서 말하는 허수는 아니지요. 그럼 문제에서 말한 이 허근 오메가는 누구를 0 만드는 x값? 예, 2차식을 0 만드는 x값. 그럼 당연히 요 2차식에다 오메가를 대입해도 0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성질이 나와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양변에 똑같이 오메가를 다 나눠줘. 두 번째 줄에서. 그럼 오메가 1, 오메가 분의 1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걸 다시 정리해서 오메가 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쓴 겁니다. 어렵지 않죠? 됐나요? 그 다음 망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됐죠? 이게 안 된대요. 어떤 거요? 뭐. 아, 잠시만요.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질은 뭐냐? 여기를 잘 보세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한 허근이 오메가예요. 그럼 다른 허근은 누굴까? 오메가 바가 되겠죠. 혈례근. 그럼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겠구나.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 그래서 5가지의 성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성질을 보는 게 아니고 나오는 유도 과정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문제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x 세제곱 플러스 1을 0 만드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왼쪽하고 차이점 느껴지나요? 차이점 느껴지나요? 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이 성질 5가지를 뽑아 주셔야 돼. 그럼 문제는 뭐냐? 졸려. 그럼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크게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자 6번 문제로 가보시면, 자 몇 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입니다. 얘네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4차야. 모양을 좀 싹 봐봐. 보기차식? 보기차식. 상수 2차, 4차밖에 없잖아. 1차 없고 3차도 없잖아. 그럼 무슨 식이야? 보기차식인 거야. 그럼 식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돼. 아, 얘가 보기차식이구나. 얘가 보기차식. 아이씨. 자, 얘가 보기차식. 보기차식이야. 그럼 근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해. 맞나요? 그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2a 빼기 8은 0이죠. 자,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 자, 봐봐. 우리는 x제곱 대신에 t로 바꿔서 썼어. 맞니? 그럼 t에 올 수 있는 값은 어떤 애들이 올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 사실. 봐봐. 어떠한 값의 제곱을 우리가 t라고 쓴 겁니다. 그럼 t에 올 수 있는 값은 어떤 애? 음수 올 수 있나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x라는 애를 제곱한 값을 t로 바꿔놨어. t에 올 수 있는 값은 음수가 올 수 있니? 왜? x에다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어쨌든 제곱을 때려버리니까 0보다 어떻게 나와? 크거나 같게 나온다고.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치환을 하고 나면 치환된 이 문자의 범위를 항상
명시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이 문자는 꼭 이 문자의 범위를 표현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답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기 뒤에는 혹시 자는 거니? 자, 또 욕을 또 하고 시작해? 자, 계속 갑니다. 욕 안 할게요. 잘 자요. 굿나잇. 대꾸도 없어, 새끼들. 잠시만요. 자,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다음과 같이 t의 범위를 우리는 명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x가 만약에 i라면 제곱하면 음수 나오잖아요.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 x는 어떤 애가 와? 실수인 값이 오겠구나. 실수를 제곱했으니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인정? 인정?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돼. 서로 다른 4개라고 했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 방정식의 t값이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4가 나왔어. 그 얘기는 x제곱이 1이고 x제곱이 4라는 것이지. 그럼 x가 누구야? 뿔마 1이랑 x는 뿔마 2라는 거야. 해서 몇 개? 4개인 거야. 맞아? 근데 봐봐 또.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t값이 0이 나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0이랑 1이 나왔어. 그 얘기는 x제곱이 0인 거랑 x제곱이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x가 몇 나와? 여기서 0. 여기서 x는 몇 나와? 뿔마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근이 몇 개야? 3개밖에 안 돼. 그럼 왜 3개밖에 안 나와? 0이 제곱했을 때 0 나오는 값이 0 혼자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이 t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이 와도 되는 걸까? 안 된다고. 문제에서의 조건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론. 얘를 만족시키는 t값은 일단 0보다 커야 해.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근은 0보다 커야 해. 됐어요? 그 다음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서로 다른 2개가 나와야 해. 그래야만 2개가 나와야만 x제곱이 누구, x제곱이 누구 해서 여기서 4개로 쪼개지는 거거든. 봤나요? 딱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볼게. 다시 말하면 t제곱 빼기 2t 빼기 2a 빼기 8은 0.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이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종합을 해보시면 결론 2차 방정식에서의 부호죠. 얘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였어요. 손 짧아. 네.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럼 두 근을 편의상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겠죠? 둘이 곱한 것도 0보다 크겠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니 판별식은 0보다 크겠죠? 됐나요? 그럼 근과 교세의 관계. 두 근의 합 몇이야? 2. 두 근의 곱 몇이에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판별식 몇이에요? 짝수공식 씁니다. b' 제곱 빼기 ac. 됐죠? 자, 얘네들을 정리해 주시면 답이 되겠네. 자, 둘이 더한 건 0보다 큰 거 확인했으니까 됐고,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겠지? a는 어떤 애가 올까요? a는 4보다 작은 애. 마사보다 작은 애 아닌가요? 맞아. 마사보다 작은 애. 몇 번이에요? 네? 6번이요. 마사보다 작은 애. 네.
1 플러스 2a 플러스 8이 0보다 크죠? 그럼 2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네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네. 됐나요? 그럼 결론 a는 어떤 애가 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애가 오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기차식이다.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데 치환하고 나서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조건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건 중간고사범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4번에 2번 문제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서로당 4개 근이라 했잖아, 실은. 네. 그냥 두 근이라 하면은 한 명씩 0만 쓰면 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네. 4개의 실근이 아니라 2개의 실근. 네. 0만 쓰면 돼. 네. 정답 축하드립니다.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자, 14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더하기 3이고 x분의 1, y분의 2, z분의 1 더하기 4고 뭐 x분의 2, y분의 2 결론. 모양을 싹 보세요. 싹 다 봤죠? 다 봤죠? 여러분들 요런 형태들은 비슷한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럼 별거 없고 그냥 다 더해. 다 더해. 3개 다 더해. 싹 더하면 x분의 몇? 4죠? y분의 몇? 4죠? z분의 몇? 4죠? 다 더한 거 몇인데? 8이죠? 양변을 4로 나눠.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몇이니? 2. 됐죠? 그럼 자 기억 보세요. 요거 z분의 2를 잘 봅시다. 얘는 이거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야. 맞아? 네. 그게 3인 거야. 여기까지가 몇이라고? 1이라며. 그럼 z 몇이야? z분의 1이 1이니까 z가 1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그래서 y분의 2가 된 거죠. 얘가 몇이야? 4. 여기까지가 몇인 거였어? 1이라며. 그럼 y분의 1이 몇인 거니? 2. y가 몇이야? 2분의 1. 됐어요? 주원아 보겠습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에다가 x분의 1 한 번 더 넣으면 되지. 네. 그럼 x분의 2. 이게 문제에서 1이래. 여기까지. 얘 몇이었어요? 2였죠? 그럼 x분의 1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인 거야. 끝. x, y, z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으면 얘네를 다 더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보세요. 현수야, 형이 부르잖아 임마.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자, 요 문제를 잘 보세요. 교과서에는 얘와 비슷한 문제들, 뭐 망고 주스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옷을 만드는데 원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의류업체가 아동복, 남성용, 여성용 바지 한 벌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별 시간과 총 작업 시간이 표와 같습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세 종류의 바지는 각각 몇 벌이니?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동용을 만들 때 재단이 0.6, 재봉이 0.6, 포장이 0.2. 남성용은 1, 0.9, 0.3. 여성용 마찬가지 쭉.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 아동용 만드는 옷의 벌수를 A라고 할게요. 아동용 A개 만들게. 남성은 B개 만들게. 여성 거는 C개 만들게요.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론 0.6A 1B 그냥 B죠?
더하기 1.5C 다 더하면 몇 나와? 380 나와. 총 작업 시간이니까 이게. 그 다음 재봉 입장에서 보면 0.6A, 0.9B, 1.2C가 330 나와. 그 다음 포장으로 보면 0.2A, 0.3B, 0.5C 이게 몇이야? 120 나와야 해. 됐니? 됐니? 듣니? 나 지금 듣고 있다. 됐죠? 아, 진짜. 민경아 왜? 왜? 왜 얘기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얘기해보라고 말해봐. 뭐든지 말해봐. 뭐라도 말해봐. 그럽시다. 자, 그래서 결론. 식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다 전부 다 귀찮으니까 그냥 10을 다 곱해버려. 10 곱하면 이렇게 되죠? 6A 플러스 10B 플러스 15C는 3800 이렇게 그냥 10 곱했어요. 귀찮아서. 두 번째도 10 곱해요. 6A 플러스 9B 플러스 12C는 3300. 그 다음 2A 플러스 3B 플러스 5C는 1200 이렇게. 자, 뭐 하면 될까요?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할 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문자를 소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역, 얘가 니은, 얘가 디귿이라고 보시면 기역에서 니은을 빼. 식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 뭐 기역에서 디귿에다가 3을 곱해. 그거를 빼. 그럼 또 식이 하나 나올 거야. 누구 없앤 거야? A 없앤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A 없앤 겁니다. A. 됐죠?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각각 이야기하시면 A가 아동복, B가 남성용, C는 여성용 옷 벌수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들은 거? 축하드립니다. 아, 내가 이거 그럼 저희 못할 텐데. 이게 끝인데요? 그래요? 자,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사각형 ABCD가 모두 정사각형이고 A 한 변의 길이와 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이 8입니다. 두 정사각형 AD 넓이의 차가 24일 때 정사각형 A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모두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자,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이 없습니다. 자, 문제 번호 몇 번이죠? 19번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19번 예제 문제를 딱 펴보시면 소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아 인정? 그래요? 있어요. 있죠. 그냥 이거 문제집에서 보고 풀게요, 그냥. 풀해라.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19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림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네, 그냥 넘어가. 요렇게 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없으면 넘어가세요. 하지 마.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림 때문에 그런가요? 네, 책을 좀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정훈아, 그런 거구나. 자, 20번 보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무엇을 갖는다? 공통된 근을 갖는다. 근을 갖는데 공통된 게 딱 하나만 있다 그거야. 그게 알파라고요. 아, 저것들 어떻게 잠 깨울까? 테스트를 보면 되려나? 자, 그럼 이때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라고 했으니 근을 한번 찾아보자. 됐지? 근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 어떻게 찾을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대입을 하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K는 0. 근이라며! 엉덩이 배겨. 두 번째, 대입하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은 0. 알파가 근이라며! 됐어요? 네. 그럼 잠깐만. 문자가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 있어. 연립하면 알파랑 K가 구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있네. 그럼 뭐야? 연립이야. 그럼 연립합니다. 밑에다 쓸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3은 0. 자, 여러분들 연립할 때 뭘 해야 돼요? 연립의 목적이 뭐야? 결론은 문자 속어인데 알파 없앨 수 있어요? k 없앨 수 있어요? k 어떻게 없애? 알파 제곱. 그래서 2차와 2차를 연립하는데 두 문자를 정리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차선책 2차를 한번 없애보자. 알파 제곱 없앨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니? 둘이 빼. 오케이. 자, 둘이 빼세요. 3 빼기 k 알파 플러스 k 빼기 3은 0.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3 마이너스 k 알파는 3 마이너스 k가 되겠지요. 똑같은데?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느냐? AX가 B일 때 방정식의 해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걸 떠올리셔야 돼. 야, 다음 방정식의 X값은 누구니? A분의 B. A분의 B죠? 대신 중요한 게 있어. A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마찬가지. 다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는 누구니? 3 빼기 K분의 3 빼기 K 결론 1이야. 중요한 건 3 빼기 K에 0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K에 3 오면 안 돼. 그럼 알파는 누군 거야? 1인 거야. 여기서 문제. 알파 값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는 뭡니까?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알파 값이 있다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알파가 누구야? 1인 거야. 그럼 K값 어떻게 구할래? 여기다 넣어. 됐어요? K는 몇이야?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알파가 1이니까 대입하면 K값 나오는 거죠. 네, 됐어요. 끝.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요. 21번에 2번. 왜 21번이에요? 21번도 있어요? 21번에 2번. 있어요? 네. 왜요? 자,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어디요? 21번에 2번. 네. 21번에 2번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왜 별표를 쳐야 되느냐? 원스타니까. 아니요. 그냥 좀 까다로워요. 이거 부정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라서 그래. 영어도 시험 그러니까요. 아버님. 부정이네요. 네. 자, 부정방정. 아버지의 정. 투 부정사는 네. 그만하시죠. 두근이 모두 정수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나왔는데 두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럼 뭘 보겠니? 근각의 관계 본단 말이야. 근데 두근이 모두 정수니까 내가 편의상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건데 이 알파 베타 모두 정수라는 거지요. 그럼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2A. 두 근의 곱은 몇입니까? 2A 플러스 4.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A값 구할 수 있나요? 그럼 A값 구하려면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 우리한테 나온 식은 요 딱 두 가지야. 근데 문자가 몇 개 있어? 알파 있고 베타 있고 A도 있어. 문자 3개야. 네. 문자 3개 있는데 식은 2개밖에 없어.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못 구한 게 원래는 맞아. 그래서 뭘 준 거냐? 정수라고 준 거야. 실수 전체 범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정수 중에서 얘네를 만족하는 애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둘을 연립할 거예요. 둘이 연립합니다. 그럼 둘이 빼주면 A가 없어지니까 문자 하나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나머지 우변 넘길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4는 0. 우변으로 넘겼습니다. 문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식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알파 베타 구할 수 있나요? 원래는 없지만 그래서 뭘 준 거야? 정수라는 이야기를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수일 때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부정방정식은 지금처럼 문자의 수보다 식의 수가 적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부정방정식 풀이법에 의해서 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일 때. 아이 왜 이래? 자연수 조건. 두 번째는 실수, 왜 이래? 실수 조건일 때. 자,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일 때 나는 얘를 이렇게 풉니다. 억지로 인수분해해라. 뭐라고요? 억지로 인수분해해라. 실수 조건일 땐 실수의 성질. 여러분,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방정식의 미안. 판별식, 미안합니다. 이거 다 풀었을 얘기가 없지. 판별식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실수 조건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얘기해 드릴 거고, 지금 여기서는 정수 조건 나왔으니까 바로 문제 풀게요. 빨리 풀어야 쉬니까. 자, 억지로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문자 둘이 곱한 게 있지?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곱의 형태로 바꿀 거야. 이쪽에 알파가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어? 베타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곱해서 알파 베타 나오거든. 그럼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알파랑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됐죠? 마이너스 1이 여기 붙어 있어야 돼. 마이너스 b가 나왔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앞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자, 다시 봐봐.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원래는 없었지. 생겼죠? 그럼 하나 빼서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뭐 하냐? 얘를 크게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크게 봅니다. 자, 얘를 크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 둘이 곱해서 5가 나온 거야. 맞아? 네. 정수에다 1을 빼. 정수에다 1을 빼. 어차피 뭐야? 둘 다 정수야. 네. 정수에서 1 뺐으니까 정수란 말이지. 그럼 결론. 곱해서 5 나오는 두 정수는 누구야? 1하고 5. 5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몇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 그럼 첫 번째처럼 나오고 싶어. 1하고 5가 되고 싶어. 알파에 누구 넣으면 돼? 2. 베타는 6. 두 번째, 알파에 누구 넣으면 돼? 6. 베타는 2. 세 번째, 알파에 누구 넣으면 돼? 0. 베타는 마사. 마지막, 알파는 마사. 베타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쌍이 몇 개 나와? 4개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뭘 찾아라? 양수 A값 찾아라. A값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더라? 알파 베타 더한 값으로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더할게. 몇이니? 2A는 8. 더하면 몇이니? 2A는 8. 더하면 몇이야? 2A는 마사. 마찬가지 2A는 마사. 결론 A는 양수 누굴까요? 4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두시고 마무리합니다. 자, 현재 동생 나이 2배에 형 나이 더한 것은 형과 동생 나이의 곱이랑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를 다 구하래. 당연히 형이니까 나이가 많겠죠, 동생보다? 그럼 형 나이를 X, 동생을 Y. 당연히 X가 Y보다 클 거고요. 하나 더, 나이라는 개념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있어요. 자연수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몇 살 없어요. 1.5살 없습니다. 그래서 X와 Y는 모두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이때 현재 동생 나이의 2배에 형 나이를 더하면 형과 동생 나이의 곱 X, Y랑 같대요. 식 만들었지? 끝. 자, 식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문자 몇 개야?
두 개지? XY 두 개잖아. 그럼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뭐가 필요해요? 축하드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요? 믿어요? 10시까지 믿습니까? 믿어요? 너의 가능성을 믿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넘어가서 xy 빼기 x 빼기 2y는 0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문제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 이 x와 y의 조건을 쓰셔야 돼. xy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뭐야?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또는 자연수가 나왔을 때의 조건이야. 어떻게 푼다? 억지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xy 곱한 게 있죠? 그럼 앞에 x 있으면 뒤에는 y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둘이 곱하면 xy야. 그럼 얘하고 얘를 딱 곱하면 이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이 붙어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붙어요. 그래야만 곱하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얘 몇이죠? 2 마이너스 플러스 2가 생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겠지? 그게 등호 넘어가면 뭐가 돼?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민정아, 네,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 나오는 경우 찾아보면 되겠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마일 곱하기 마이 마이 곱하기 마일. 네 가지 경우밖에 없네. 됐나요? 자, 첫 번째처럼 나오고 싶습니다. x에 누구 넣으면 돼요? 3. y는 1. 1? 2분의 3분의 1. 예? 예? 3 아닌가요? 3? 3 빼기 1이야 2잖아. 됐어? 두 번째, 앞에 2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어? 4. y는 2. 세 번째, 마이너스 1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어? 1. y는 여기서 문제. 아유, 자연수인데 마이너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이건 땡, 탈락. 그 다음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x에 누구 넣어? 에이, 나이에 0살이 어딨어. 탈락. 그럼 결론, 요게 답일까? 요게 답일까? 왜 밑에 게 답일까? 네, 형이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동갑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결론, 형은 몇 살? 4살. 형이 4살, 동생은 2살이 되겠습니다 하고 정리가 되겠지요. 끝.